요즘엔 반에 아이돌급 외모의 애들이 있으면 막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러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엔 다 그러지는 않았지만 일부 나이 많은 선생님들은 그런 애들을 가리켜 이른바 날티가 난다고 깎아내리셨어요. 날라리. 흔한 말로 공부는 안 하고 놀 것 같다는 말이었는데요. 당연히 이런 애들을 상대로 대놓고 부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제재까지 하셨어요. 물론 그 제재는 기합을 동반한 체벌로 이뤄졌었고요. 그야말로 너희에게 줄 건 회초리질밖에 없다는 식으로 보여주셨어요. 걔네들이 평소에 좀 꾸미고 다녔다지만 지금에 비할 바는 못 되었어요. 물론 당시에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타고난 태가 다르기는 했었어요.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만 하고 있어도 빛이 날 만한 애들이 다른 애들보다 더 성숙하게 꾸미고까지 있으니 그게 선생님들 눈에 안 띌 리가 없잖아요. 몸매 관리하고 운동하고 시기하고 그런 거. 전부 의미 없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옷을 줄였다거나 한 건 그냥 선생님들이 집에다 전화 한번 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랬다가 결석했던 애들 말 들어보면 엄마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겠다며 펄펄 뛰셨대요. 특히나 아버지가 엄한 집에서는 장난이 아니었다나 봐요. 애 조지는 건 하루 만에 끝이 났을 텐데도 며칠씩이나 결석했던 걸 생각하면 그 후유증이 장난 아니었다는 말이었겠죠. 그렇게 상처를 딛고 학교에 온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학생 이름까지 특정해서 집에 전화까지 돌릴 정도의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렇게 며칠 정도 결석했던 애들은 이미 전부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받았던 밥상머리 교육 정도로는 뉘우칠 리가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게 얘네들도 그게 잘못이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저런 일을 겪었으면 당분간 몸을 사리기는 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몇몇 애들은 다른 애들보다 더 심하게 몸을 사린 경우도 있었어요. 앞머리로 얼굴을 가리다시피 해서 애들이랑 말을 안 하기도 했었고 대놓고 몸에 맞지도 않는 큰 옷을 입고 다녔던 애도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이런 애들을 보고 단정한 복장이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런 애들을 처음 본 선생님들은 개기냐며 혼내키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애들을 보고 이제는 공부할 자세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물론 복장이나 외모가 바뀐다고 성적이 쉽게 오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걔네들이 공부한다고 설칠적에 다른 애들은 그 이상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걔네들이 올라갈 수 있는 성적이나 등수는 딱 걔네들끼리의 경쟁에서나 가능했어요. 같이 놀던 애들을 이겨먹고 나서는 결국 올라갈 길이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걸 성과라고 두둔하시면서 걔네들을 우리와 같은 취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 못했던 애들 취급하며 봐줬던 걸 안 하셨다는 거였어요. 얘네들이 엇나가는 건 다 이유가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얘네들을 설득하는 포인트는 여왕 어긋나는 경향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래봐야 외모 그거 다 한때다. 그 시간에 공부를 하라거나 좋은 대학교 가면 다 보상받는다거나.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적에는 아이돌이라거나 한 게 없었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당시만 해도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더 하겠지만 제 학창시절만 해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무시하며 말하는 딴따라라거나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성적지상주의만 외치며 회초리를 드셨어요. 그리고 그건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비슷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단순히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외모를 꾸미는 애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예쁜 애들한테까지도 피해가 갔었어요. 이런 애들이 또 공부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전교권에 들 정도로 성적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담임 선생님이 아니고서야 애들 성적이나 등수를 일일이 기억하지도 않으셨어요. 정말 성적이 좋거나 하면 기억할진 몰라도 그것조차 쟤는 성적이 좋다 정도만 기억했죠. 그랬으니 그 안에 들지도 못하지만 예쁘장한 애들이 피해자가 되었어요. 걔네들은 그냥 타고나기를 예쁘게 태어난 건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외모 가꾸는 것에만 관심 있다고 우애를 받은 거예요. 애 피부가 자체 발광하는 건데 화장을 했네 마네 하시면서 뺨을 때리셨어요. 그리고 억울하다는 듯이 선생님을 바라보면 제대로 뉘우치지 못한다며 교실 앞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오지게 혼이 나고선 그 시간 내내 자리로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한번 괘씸죄로 찍힌 상태라 아무리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도 선생님 회초리를 피할 수 없었죠. 이게 걔가 수업 시간에 딴짓을 했다거나 한 것도 아니었어요. 멀쩡히 선생님 판서를 필기하고 있었을 뿐인데 저런 봉변을 당한 거였어요. 저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공부에 있던 관심도 사라질 판이었는데요. 그래도 그 선생님 수업 시간마다 불려나가지 않으려면 감히 반항을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경계에 걸쳐있던 애들이 뜬금없이 선생님께 회초리 몇 대 맞고 나면 아무래도 비슷한 처지에 있던 애들이랑 어울리게 되잖아요. 정말 학창시절에 공부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지만 예쁜 그런 애들이요. 안 어울릴 것 같지만 막상 붙어있으면 걔네들끼리는 잘 어울렸어요. 그렇잖아도 공부 못하는 것들끼리 어울린다고 선생님께 괄시받던 와중에 알아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친해지자고 다가간 거잖아요. 게다가 그렇게 어울리다가 선생님께 걸려도 유리한 측면이 있었어요.
선생님도 전교 꼴찌 수준의 애들을 혼내실 때와 그나마 공부에 좀 신경 쓰는 애들을 혼내실 때가 완전히 같지는 않았거든요. 거기에 인원수가 좀 되면 동질감 느끼기도 쉽잖아요. 이상하게 선생님의 잔소리도 평소보다 좀 짧아진 감도 들었을 거고요. 문제는 뒤에 합류한 애들이었는데요. 먼저 있던 애들은 정말로 평소 복장도 좀 수선해 다니던 거라 선생님께 걸렸다면 뒤에 합류한 애들은 평소 복장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다들 엎드려 뻗쳐놓으면 선생님 입장에선 걔네들 전부 다 복장을 줄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걔네들을 전부 똑같이 보고 회초리를 휘두르신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몇 번 겪게 되면 다 같이 복장을 원상복구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젠 정말 선생님께 복장 불량으로 걸려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러다 체육 선생님 같이 잘못 걸리면 다시는 그 다리 내놓는 행동 못하게 해주겠다며 아주 제대로 혼이 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걸린 경우엔 당연히 집에도 연락이 갔었고요. 그 와중에 선생님은 걔네들 엄마한테 다시 한번 허락을 받아내곤 했어요. 체벌에 대한 특별한 허락을요. 집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힘들다면 학교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하겠다고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때 알겠다는 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집에서는 손을 놓는다는 것도 아니었지만요. 말하지만 학창시절 선생님들의 체벌도 무서웠지만 그 정도나 횟수는 엄마의 회초리질을 능가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몇 번 돌다 보면 학생들 외모는 어느 정도 평준화는 되는 것 같았어요. 자체 발광하는 애들조차 어느 순간 수더분한 인상이 되어서 책상에 앉아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있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최소한 선생님 눈에 어긋날 정도는 아니게 되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시험 끝나고 나서나 단체 체벌 때에만 혼나면 되니까요. 물론 그 와중에도 진정으로 성적에 신경 끈 애들은 존재했어요. 이런 애들은 평소에 일일이 불러내서 혼낸다는 것 자체로도 수업 분위기를 흐리게 되는 애들이라 선생님도 포기한 애들이었어요. 이런 애들은 평소에 나대지만 않는다면 시험 끝난 다음에 특별 취급하는 것만으로도 그 필요가 있었어요. 성적에 대한 경각심을 끌어올리기에는 얘네들만한 애들도 없었거든요. 학생이 매를 맞다가 쓰러져서 바닥을 뒹굴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회초리를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기에는 얘네들만큼 적절한 존재도 없었어요. 평소에도 혼날 만한 짓들을 많이 하는 데다 성적까지 낮잖아요. 그런 애들인 만큼 시험이 끝난 다음에 체벌의 강도를 조금 더 올리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물며 바닥에 엎드려서 혼이 나는 당사자들조차 아무런 불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 애들 속에 아이돌급의 예쁘장한 애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이라고 생각했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잖아요. 조금만 꾸미면 방송에 나올 법한 애들이 선생님께 견디지 못할 정도의 매를 맞아가며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광경은 그때 말고는 못 볼 만한 장면이었어요. 그걸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었어도 저건 과장이 좀 심했다 라고 말할 만한 장면이었어요. 문제는 그 정도만큼이나 심하다 할 수 있을 만한 장면이 제 현실이었다는 거였지만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런 애들 중에 실제로 연예인이 되었다거나 한 애들이 없었어요. 방송에 나올 만한 애들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나온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도 당시 걔네들은 그만큼이나 빛이 나는 애들이었는데요. 그런 애들을 공부라는 명목으로 확 묻어버린 선생님들이 대다수였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도 좀 많이 심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